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일단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그동안 기업의 어닝 시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같은 경우 이틀간 진행이 되고 3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페드가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강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놓긴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곧바로 하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임을 못하게 됐을 때 후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게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로 꼽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병목 현상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컨테이너선의 이 제작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배라는 게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병목 현상이 계속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해외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랑 비슷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이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결국에는 금리잖아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서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약 보합 마감했고요. 채권 가격은 강세, 달러화는 혼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FOMC 경계감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 가격이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원자재 쪽이나 달러 쪽으로 다시금 돈이 몰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허츠와 아직 계약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허츠가 반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미 테슬라 차량 인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게 진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는 맞다라고 하고 누구는 틀리다라고 하고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건 각자 하시는 거니까 뉴스 이것저것 보시면서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라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주택 7,000채 매각 모색을 한다라고 해요. 주가가 10% 정도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팔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 미국의 주택 지수를 보게 된다면 최고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C2가 엇갈리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았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랑 차이신이 발표를 하는 제조업 PMI가 엇갈렸기 때문에 지금 이 원자재 가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LCD랑 D램이 이 호황이 끝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것도 체크하시고 지금 두산 중공업과 손잡은 미국 기업이 유럽의 소형 원전을 첫 수출한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기업이요. 두산 중공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을 투자를 하신다면 이 간접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소수 가격이 지금 10배 정도 급등했다라고 해서 물류 쪽에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고 한국은행이 이달 금리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ADP 취업자 변동이 오늘 나오고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 또한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아시겠지만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인데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을 때 지금 당장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떨어지는데 가장 큰 요인이 했던 게 딱 눈에 띄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팔았어요. 어제 산 만큼 지금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은 만족을 하고 팔았나 봅니다. 좀 아쉽죠?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건 기관이 오늘도
연기금 위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장 크게 변동을 크게 해줄 수 있는 이슈가 뭐가 터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산중공업과 손을 잡고 있는 미국의 회사가 이 루마니아 쪽이었나요? 그쪽에 소형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처음이죠. 시장이 열렸다라는 건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출한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고 원자재도 납품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직접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동맹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영업력이라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 길게 보자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수급과 이슈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일단 이번에 11선 부근을 계속 딛고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11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믿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21선까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쌍봉이 나와요. 네, 쌍봉 이후에 떨어졌다 여기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 곧 있으면은 61선과 이 91선이 맞닥뜨릴 거거든요. 골든 크로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한 정배열이 여기서 한 지금으로부터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은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약간 이탈해갖고 딛고 올라가면은 많이 갈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가는 게 개미도 많이 털고 갈 때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상승의 율이 이전이었다면은 그냥 여기 위에서 바로 가버리면은 30% 기대였다면 이 아래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 45에서 50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이 경험상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딛고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지라인 여기 꼭 체크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이 어디 있을까 체크를 해보면 그냥 이 위치 자체가 가장 큰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어요. 소화를 한번 하긴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소화만으로는 어느 정도 버거웠는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금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번 올라갔을 때 이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잖아요.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제 갈 때 됐구나. 매물대를 뚫고 자리를 잡으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은 지금 이 부분을 뚫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소형 원전 수출은 하겠지만 자국에는 설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 여당도 이 소형 원전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엮여갖고 두산중공업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너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지금 매수하는 거는 나쁠 것도 없는데 지금 들어갈 거라면은 100을 들어갈 생각이면 분할해서 한 여기서 30? 30은 아니고 한 30, 50? 한 20은 현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그리고 요 밑으로 이탈하면은 거기서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봐봐요. 여기 이탈하니까 길어지잖아요. 다시 올라갔을 때 사면 샀지 이탈할 때는 그때는 당장에 좀 급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이 좀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탈 안 한다면 여기 위에 있잖아요. 팔 이유 없다.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차트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있잖아요. 이거 맨날 말씀드리는 거 하락 수렴 하락 수렴의 발산이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겨우 이걸로 만족할 거면 두산중공업 안 했지. 자, 그러면 상황별 대응 잘 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